우리 교육 현장에서 요즘 심각한 문제로 또 오르는 것이 학생 자해입니다. 학생 자해는 단순한 위기 상황을 넘어서서 이건 위기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학생들의 정신 건강 그리고 생명 존중에 대한 생명 존중, 생명의 가치에 대한 전 본질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학생 자해 현실 예방, 생명 존중 교육에 어떻게 하면 잘 접근할 수 있을까? 교육청에서의 역할과 지원 방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 업무는 아니지만 담당 장학사님이 이러한 자해 사건이 있으면 항상 학교에 나갑니다. 그리고 점점점 증가되는 추세이니까 좀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학생 자해 현실을 보면 요즘 초등 고학년에서부터 중고생까지 자해 경험 비율이 증가되고 있죠. 칼, 샤프, 머리핀, 팔다리 자해를 하고 친구들끼리 자해 사진을 공유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단순한 어떤 관심 유도, 관심을 받고 싶다라기보다는 정서적인 어떤 고통의 해소 수단으로 자해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왜 그럴까? 심리적으로 우울감, 불안, 자기 혐오, 낮은 자존감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정 내 갈등이나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학교 폭력, 사회적인 단절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SNS를 통해서 정보가 확산도 되고요. 심지어 자해 밴드라는 온라인 모임도 생겨가고 있습니다. 정말 아이들이 청소년기에 정체성을 혼란을 느낄 수는 있지만 자아 정립을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의 정서 표현에 대한 부족함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러한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이러한 원인들로 인해서 자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자해를 예방하고 생명 존중 교육을 잘 할 수 있을까? 먼저 처벌보다는 공감하고 하지 마 보다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성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까? 먼저 정서적인 통로를 마련해야 됩니다. 자해를 금지하기보다는 학생의 감정과 고민을 표현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마련해야 됩니다. 학교의 마음교실, 감정일기, 심리카드를 활용해서 정서적인 통로를 항상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또래와 교사의 관계망을 강화해야 됩니다. 학생이 혼자라고 느끼지 않도록 또래 멘토링, 그리고 선생님과의 항상 상담할 수 있는 그 신뢰관계를 꼭 구축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비판 없이 수용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 자해 사실을 알고 놀라거나 이렇게 비난하기보다는 학생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공감 중심의 접근을 해야 되고요. 네 번째는 일상 속에서 생명 존중 문화를 잘 나누어야 됩니다. 특별한 날에만 그 행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 시간도 항상 얘기를 해야 되고 자율 시간, 창체 시간, 학교 문화 전반에 생명 존중 어떤 메시지를 녹여야 합니다. 학교 폭력 캠페인을 한다든지 어떤 공모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수업 시간에 간단하게 수업과 관련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생명 존중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선생님들도 이 분야에 대한 연수를 많이 좀 받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 전문기관과 연계 체계를 확립해야 됩니다. 정서적 위기가 심한 학생이 있으면 학교 밖에 정신건강 전문가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교육청에서는 지원을 하고 어떤 역할을 가져야 될 것인가? 학교가 정서적으로 안전한 학교, 안전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참 힘들 수 있죠. 그래서 몇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면 정책과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해 조기 발견 시스템을 운영해야 된다. 담임, 보건교사, 상담교사 등으로 자해 징후 교육을 실시하고 전수조사 그리고 익명의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정서 위험군을 선별하고 생명 존중 교육을 하기 위해서 교과 통합형 생명 존중 수업 자료도 개발하고 연수도 제공해야 되고 그리고 연 2회 생명 존중 주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 좋다. 그리고 학교 단위 위기 대응 팀을 잘 조직을 하도록 자해, 자살, 징후 발견 시 매뉴얼을 잘 주고 심리 응급 대응에 대한 모의 훈련을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현장 중심의 지원을 해야 되는데 전문가 상담 어떤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도록 그 지역 정신 건강센터,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와 연계해서 찾아가는 위기 상담, 위기 학생 상담을 실시하고 학부모 대상으로 생명 존중 교육을 확대하면 좋습니다. 부모님의 반응이 학생 자해 지속에 영향을 끼침으로써 학부모 자해 인식 개선 교육, 학부모 집단 상담을 지원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학교 공간을 재구성해서 감정 쉼터, 마음 온실 등 정서 회복 공간 조성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문화 캠페인 기반 지원인데요. 자해를 대체할 수 있는 예술 운동 아니면 글쓰기를 통해서 정서 활동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생명 존중 학교 이런 인증제를 하면 더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생명 존중 문화를 실천하는 그런 학교를 발굴해서 우수 사례를 타 학교에 보여줌으로써 동기를 유발해서 하는 거죠. 생명 존중 학교 인증제를 하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자해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고, 이러한 자해가 단순한 비행 그리고 관심 끌기가 아니라 이것은 정말 도와달라는 마지막 외침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는 관리를 한다 이런 것보다는 도와주고 치유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해서 학교, 가정, 지역, 사회가 연결돼서 학생들의 한 명의 생명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구조를 빨리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지원원 사업 시스템 구축보다도 이 자해가 일어나지 않고 자해가 이루어졌을 때에 위기 대응을 할 수 있는 그 시스템, 그리고 사전 예방을 할 수 있는 학교의 어떤 생명 존중 문화에 대한 생명에 대한 가치를 알려줄 수 있는 교과 시간이든 창체 시간이든 다양한 자율 활동 시간에 그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학교 전반적인 문화를 시스템을 조성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